자, 그러면 6 또는 7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답에 6, 7 두 자 있잖아. 그럼 뭐 할래, 이제? 확인해보면 되지. K가 6인 경우와 K가 7인 경우. 그럼 K가 6이면 얘가 6이고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뭐 얘를 확인하는 게 쉬워, 얘를 확인하는 게 쉬워? 네가 봤을 때? 얘가 더 쉽지. 그럼 이렇게 확인해. 로그 2에 x 더하기 5 더하기 3이 6이다. 로그 2에 3이다. 그럼 x가 3이면 되죠. 이 3이 이 f랑 만나는 점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지. 그럼 3을 넣어봐. 3을 넣으시면 요거 fx는 뭐가 되지? hx는 어디 갔니? 2에 x 빼기 6 더하기 K에 6 넣으면은 2고 빼기 8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h3은 2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지? 그럼 뭐 의미 없죠? 상관없죠? 그래서 이건 되는 것 같아. 네, K에 7 넣으면 똑같이 해보면 로그 2에 그럼 로그 2에 x 더하기 5가 4고 그럼 x는 11이죠? hx는 2에 x 마이너스 7 더하기 7 넣으시면 3이고 9지? 빼기 9 h11을 넣어봐봐. 2에 4 16 빼기 9 나오죠? 그럼 7이 또 나와버리지. 그럼 이거는 겹친다는 소리죠. 그래서 K가 6으로 특정 지을 수 있네. 그래서 확인하고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풀 체계를 갖춰야 돼. 지식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제일 중요해. 여러 유튜브에서 공부법 많이 알려주잖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들은 그 문제풀이 절차를 갖춰. 어떤 조건을 읽었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거. 그게 빠르게 돼야 돼.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모두 다 똑같지 않아. 사람들. 다 다를 거 아니야. 자신만의 체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고. 이게 절대값 나오는데 이렇게 쓸게요, 그냥. 다음 중 옳은 것은 D네요. 자, 기억니은 티프 문제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잘 짜여진 문제라면 이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해석해야 돼. 나한테 조건을 가나다 줄 때 있잖아. 그거는 강사별로 좀 의견이 다른데 어떤 강사는 그것도 가나다 수는 가야 된다 라는 분도 있고 나는 그 반대야. 해석하기 쉬운 것도 빨리 해석해라. 가나다는 순서가 없다 생각해. 이게 뭐 기억니은 것은 반드시 순서 관계가 있다. 그런 거고. 자, 오케이. 그러면 기억 조건에서 F0는 제로, 이거는 H0는 제로, 이건 빨리 해석할 수 있거든. T가 0이라는 소리잖아. 이건 이건 없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0도 말도 안 되잖아. 그럼 모든 게 다 이거지. 그냥 0 아니야? 이건 연속이니까 불연속 개수가 없죠. 이건 의미 없고. 자, 그럼 T가 0 이상인데 T가 0인 경우 제외됐으니까 양수인 경우 따지라는 거지. T가 양수라면
그래서 니은 조건에 t가 양수일 때가 나와 있고, 자, 니은이 hx는 t, ht의 값이 ht가 물어봤어. fx는 t의 실근 개수냐? 이거랑 같을 거냐 물어봤지. 자, 오케이. ht랑 어차피 불연속 되는 생긴 거잖아? 그럼 불연속 의심점이 어디야, 지금 네가 봐도? fx가 t 되거나 fx가 마이너스 t 되는 거 아니야? t가 아니라 fx죠. 그런 상황이고. 그 불연속의 의심점은 fx는 t다. t 또는 마이너스 t겠지. 그러니까 연속성을 물어보면 의심점부터 체크해야 돼. 연속성은 모든 점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가는 점만 체크한다. 의심가는 점이 저 두 개고, 얘도 마찬가지로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t죠. 같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야지. 그러면 그려보는 거야. y꼴 t가 있고 y꼴 마이너스 t가 있어. 내가 fx가 3차원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t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뚫고 지나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또 이런 케이스도 있겠지. 네 가지 케이스.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 따지면 돼.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다른 생각하자. 자, fx가 마이너스 t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t일 때랑 다른 거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t 빼기 fx. fx가 마이너스 t니까 t 빼기 t 하면 2t 되죠?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지, 2t로. 2t를 그려야 돼, 문제에서. 여기 값은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t일 때는 t지. 여기 뚫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불연속이면 불연속이 되겠네.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마이너스 t에서 이렇게 된 상황은 또 이쪽에는 뭐야? 여기 지나가겠지. 여기 되는 순간 이거가 t로 가겠죠? 이것도 불연속. 오케이. 같고 같아. 내려가는 상황도 똑같겠지. 그럼 이렇게 준 거는 마이너스 t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그냥 여기를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계속 t겠지. 여기 전체가 계속 t로 가는 거지. 그럼 이거는 실근 개수는 한 개인데 불연속 개수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같지 않은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야. t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어디다? 요건데 같다가 중간 1이죠. 그 fx가 t니까 이거 t는 어떻게 돼? 0으로 지나가지. y 0도 필요해. 위쪽 그래프에서는 여기다가 요 점만 딱 0으로 체크되는 거지. 그래서 안 돼. 이것도 어차피 똑같을 거고, 이렇게 되는 상황도 다 t 이상이잖아. 그럼 전부 t로 그려지는 거 아니야? 여기로. 이것도 실근을 한 개인데 불연속은 안 생기죠. 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네. 즉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는 거죠. 지금 자, H1은 5고 H3은 3이래. 자,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4다. 자, fx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5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1하고 마이너스를 끌 거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끄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몇 개야? 6개죠?
5개 되려면 어차피 중근이라는 소리 아니야? 하나가? 중근인데 자 요렇게 되면 문제가 생겼지. 마이너스 t랑 요렇게 되면 하나 줄어들잖아. 그럼 이건 개수가 더 하나 주는 거잖아. 요렇게 되면 상관없죠. 그 다음에 되는 것만 그리면 요렇게 되는 건 상관없어. 그러면 내가 그릴 수 있는 기형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된다. 1하고 마이너스 1 관계는? 그러면 의심이 내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상관없죠? 3하고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되는 거지. 그러면 3개인가 확인하면 되죠? 요건 5개 맞지? 1하고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5개죠? 3하고 마이너스 3은 하나, 둘, 3개. 그러면 되나? 그러면 이건 다르니까 요건 안 되지? 1하고 마이너스 1이 요게 1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잡히면 되죠? 1 마이너스 1이 여기 잡히고 마이너스 1이 나 이거 잘못 계산했나? 마이너스 1이 둘 다 이렇게 돼야 된다. 계산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t가 요 두 개가 뒤집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잘못했을까? t 이상이면 이거 상관없고 마이너스 t 이하면 이거 상관없고 내가 이거 잘못 판단했네.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다른 거죠? 여기가 다른 거지. 이거 같은 거 맞지? 이렇게 돼야 돼. 쏘리. 그러면 그럼 되죠? 1하고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되시면 된다? 마이너스 1이 여기 끄이고 맞죠? 1이 이런 데 끄이면 되죠? 마이너스 3이 여기 끄이고 3이 이런 데 끄이면 되는 거죠. 어쨌든 뭐다? 차이가 얼마다? 4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4를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연 조건을 이용해서 득을 풀어낸다. 계산 다시 해보시면 되고 물론 해설은 절대값 fx 그려놨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 15번은 해설지 풀이가 조금 해설지 풀이도 납득은 되는데 나는 애초에 그런 생각 안 했거든. 해설지 풀이 아이디어를 물론 지금 수능 추세는 15번 같은 문제가 잘 안 나오죠. 점화식 문제니까 쉽게 나온다는 거지. 점화식 문제 해당은 출발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그 다음에 정추적할 거냐, 역추적할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이거든. 난 해설지 풀이는 AK를 출발점으로 잡은 거야. 그 추론의 출발점을. 난 그냥 A1을 출발점을 했고. 자, 그러면 A1을 A다 하자. 그럼 A2는 뭐가 돼? A 더하기 10이죠? 그럼 A3가 갈라지지.
A3가 될 수 있는 게 얘가 A의 배수가 아니라면 뭐가 돼? 한 번 더 더하겠죠. 2A 더하기 12. 근데 A의 배수는 어떻게 된다? 나누란 거지. 자, 만약에 A가 12의 약수가 아니라면 요 라인으로 가면 항상 어떻게 돼? A4는 뭐가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5. 그럼 얘랑 얘가 항상 뭐가 된다는 거야? 나눠질 수가 없겠지. A로. 얘는 A로 나눠지는데 얘가 계속 A로 안 나눠질 거 아니야.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될 수 없다는 소리지. 근데 어떻게 되는데? A 배수가 돼야 된다, 한 번은. 즉, A가 역시 무슨 수다? 12의 약수였다는 소리죠. 존재해야 되는데 1길로 가면 절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A는 1, 2, 3, 4, 6, 10이죠. 자, 이제 다 해봐야 돼. 이 문제 짱은 다 해봐야 돼. 자, A가 1이면 A1은 1이고 A2는 13이죠. 그럼 A3부터 다 뭐야? 13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원이 배수는 당연히 존재하지. 그래서 A는 맞아. A10도 구하라 했죠. A10이 13 될 수 있겠지. 근데 A가 2면은 A가 1이 2야. A2는 14죠. A3는 뭐가 돼? 7이지. 그럼 A4가 뭐가 돼? 9지. 계속 2가 더해지겠지. 근데 이 수 다 뭐야? 호요수지. 호요수는 절대 2의 배수가 될 수 없지. 그럼 3항 이상에서는 절대 A1의 배수가 될 수 없네?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따지라는 거야, 이걸. A1은 3, A2는 15죠? 그럼 A3가 5가 되죠? 그럼 다시 5에다가 3을 더하면 뭐가 돼? 8이 되지? 이거 어차피 3K 더하기 얼마 되는 거지? 뭐 2가 되는 거죠? 이건 3인데 3K 더하니까 이것도 안 돼요. A가 4면 여기서 날아가는 거지. 근데 뭐가 존재했어? 3일 때 존재하지. 이건 돼. 그러면 A10은 얼마겠니? 계속 4가 더해질 거 아니야, 이제? 그럼 4가 6번 더해지죠? 25겠지. 얘랑 얘가 답이야. 6하고 10은 안 되거든? 계산해보면.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해보는 문제인데, 모르겠어. 점화식 문제가 어떻게. 일단은 이거지. 수능의 역대 추세를 봤을 때, 이제 내년이 마지막이잖아? 21번짜리에. 아니,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초반에 21번짜리 뭐 나왔던 건지 아니? 처음에 이제 선택형 수능 됐을 때? 빈칸? 수투가 나왔어. 미분계수 활용, 도함수 활용 파트. 그러다가 뭘로 바뀌었어? 점화식으로 바뀌었지. 근데 뭐 이제 킬러 배제 1회 뭐로 바뀌었어? 올해? 수트는 다양하게 나왔거든? 지수가 안 나온 게 뭐야? 공통자리인데 수트는 다 거의 다 나왔고 극한도 한번 나오고 막 종류별 나왔거든? 수원에 점화식 수연이 나왔어. 지수가 나왔어. 안 나온 게 뭐지? 상관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걸 것 같아. 네, 각 잡고 이걸 낼 수도 있지 않을까? 22번 자리에. 그러니까 지수로 감수가 올해 6월, 9월 수능을 보면 6월은 엄청 어려웠고 9월 수능은 그렇게 안 어려웠거든? 근데 너희 2028 예시문항 지수로 감수가 뒷다 어렵게 나왔어. 30번 문제가. 2028 예시문항은 너희 다음 세대가 하는 거, 그 테스트용 나왔는데 문제지가 개어렵게 나왔어. 지수로 감수가. 그러니까 이거야. 평가원은
어떤 단원이든 어렵게 낼 수 있어. 이제 뭐잘 내시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어렵게 된다. 우리가 삼각함수 이렇게 두 가지 단원이 있잖아. 그래프를 낼 수도 있지만, 도형. 난 21번째에 도형 나온다? 포기해라. 뭐? 내년 6월, 9월에 도형 예선 나온다? 그 자리에? 버려, 그냥. 그럼 푸는 게 아니야. 내보고 현장에서 풀려나 못 풀 것 같아. 그래프 나오면 만만치 않아서 그냥 삼각함수 나온다 좀 굳어지면 버리는 게 맞아. 뭐 풀어, 뭐, 그렇게. 지수함수는 건들만 하고. 삼각함수 이때가 쉽게 나왔거든, 평가원은.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고, 그 단답형에서 21번만 하나 보시면 되겠죠. 요런 소리 하면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 어쩔 수 없지. 그 다음에 곱하기 여접의 넓이가 삼각형 ABC. 도형 문제는 일단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도형 문제는 구하고자 하는 걸 봐야 돼. 어쨌든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X지 지금. 얘 구하래. 뭐 X가 표시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뭐 표시를 해놓고. 자, 나한테 조건은 저 ABE가 외접원이랑 ABC의 외접원 비율 관계지? 비를 줬어. 그럼 AB 외접원? AB는 여기 있는 거. ABC는 여기 있는 거니? 이 원이란 거지? 그러면 외접원 나오면 뭐 떠올리지? 일반적으로? 사인 법칙이죠.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데. 결국 사인 법칙이니까 이 각분의 이거랑 이 각분의 이거란 말이지. 근데 사인 값은 이거랑 이게 동일하지. 넓이가 4배니까 이 길이는 몇 배가 돼야 돼? 2배지. 오케이.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기가 4가 돼. 4면 그래서 4. 이걸 따라 알 수 있어. 자, 그러고 나서가 그 다음이 막막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지금 쓴 각이 이 각에 대한 정보잖아. 이 각은 내가 세타를 하면 여기 파이 빼기 세타를 쓴 거죠. 이 삼각형에서 내가 노란색은 이제 다 안 해. 근데 주황이는 아니? 얘는 모르잖아. 물론 얘는 모르지. 얘는 몰라. 그럼 나는 얘를 x에 대해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돼. 목표가 이거야. BC를 x에 대해 표현해보자.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를 묻는 거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교과 외긴 한데. 들어본 적 있니? 맞아.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뭐 얘다. 이런 거 있죠? 할선정이 어디서 나온 거야? 어떻게, 왜 유도되는 거지? 금집초문이야? 유도가정. 왜 할선정이 그 공식이 탁 튀어나왔을까? 그러니까 할선정이라는 게 옛날에 교과서에 있었어. 중학교. B잖아? 왜 B가 성립할까? 닮음에서 나오는 거, 이게. 어떻게 닮음이냐면, 일단 할선정이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원래 평가는 잘 안 내. 근데 그 유도 과정에서 얻는 아이들은 돼. 그러니까 유도 과정 설명을 하고 쓰라고. 사각형이지 여기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 뭐지? 마주본 두 각의 합이 같다지. 180도지? 여기가 세타면 자동으로 어디 세타야? 얘 세타지. 그러면 이 큰 삼각형에서는 이 세타지. 작은 삼각형에서 이 세타지. 그래서 이 작은 것과 큰 게 닮으면 된다는 구조야. 그래서 그런 걸로 풀면 되는데 결론은 4 곱하기 8은 x 곱하기 이 c 아니야? 그래서 32는 이 c 곱하기 x, 이 c는 x분의 30이지. bc를 나타내려고 뭐 이 c를 나타내면 되지. 그러면 나는 뭐 요거 나타내도 되고. 근데 이거 나타내도 좀 짜증나네. 그냥 여기 코사인 법칙 쓰나 여기 코사인 법칙 쓰나 어떻게 돼? 똑같겠죠? 그럼 이거 나타내면 힘들어. 그럼 또 안 나타내는 게 뭐지? 얘도 안 나타나져 있지. 그럼 이렇게 삼각형 코사인 법칙 쓰고 그 다음 어떻게 쓰면 돼? 요렇게 쓰면 되죠. 요게 목적이야. 그럼 이 C는, BC는 힘드니까 DB를 하자. BD를 나타내자. 그러면 닮음을 쓰는 거지. 자, 요 작은 거랑 뭐다? 큰 게 닮음이죠. 그러면 4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여기 뭐니까 4대 X지? X는 X대 DB BD는 큰 걸로 보면 뭐야? 요쪽이죠? 이 C 대 여기는 X 쓴 거니까 요쪽이죠? 8이죠? 8대 뭐다? 4지. 되겠죠? 그러면 뭐를 끌고 오면 되지? 계산 내가 어디 잘못해놨나? X 대 8은 4대 CE 4대 C 맞고 오케이 8, 요 X 대 8 요거 끄집어야 되고 그럼 얘 대 얘는 뭐 대 뭐야? X 대 8은 이 C 끄집어야 되니까 BD를 끄집어야 되죠? 얘랑 뭐야? 얘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닮으면 잘 골라오면 되고 그럼 BD가 뭐다? 2분의 X죠. 그래서 2분의 X야. 되겠니? 그럼 이제 뭐 한다? 결국 마지막 결론? 요거에 뭐 한다? 코사인 법칙 쓰고. 되겠니? 그 다음 또 어디 코사인 법칙 쓴다? 여기에 코사인 법칙 쓴다. 그럼 X의 값이 나와요.
그 사람은 14가 나오는데 요즘 사설 모의고사, 이건 좀 옛날 문제고 사설 모의고사는 각 움직이는 게 좀 많이 나오거든. 사인 법칙으로. 그건 아닌데 어쨌건 이 정도 나오면 쉽지 않다. 현장에서. 올해 수능 14번이 요런 도형 문제였잖아. 올해 수능 14번 매우 쉬웠거든. 매우 쉬웠는데 객관식 오답률 2등이야. 15번 제가 많이 틀렸고 14번 다 틀렸어. 이 정도 나오면 죽어. 진짜. 근데 평가원이 다행히도 안 내, 이거를. 알아, 평가원도. 이 도형 어렵게 내면 난리 난다는 거. 확통 선택자, 이게 과목 선택 과목별로 정답률 따로 사설 없이 발표해 주잖아? 난리나, 확통 선택자들은. 도형 어렵게 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적이나 기하 선택자는 도형이 좀 그래도 익숙해져 있어. 특히 미적 선택자들이. 기하가 더 기하는 안 익숙해. 기하는 공간 도형을 다루는 거지, 평면을 그렇게 자세히 안 다루. 그래서 평면 도형에 대해서 미적분 선택자들이 엄청 유리하거든. 도형 보는 눈도 있고, 미적으로 푸는 방법도 몇 개 있어서. 그래서 안 어렵게 내려고 해, 이거를. 그냥 다행인 거죠, 그거는. 확통은, 다시 풀어보세요. 해설지 보면 되고, 29번 같은 경우 해설지가 Y를 이상 잡던데, 그냥 그대로 풀면 됩니다. 해설지 Y, 뭐지? 이걸 발생한다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슈트, 중간제 슈트를 좀 봅시다. 뒤에 보면 스텝 제로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하면 근사 이런 거 쓴 풀이도 있는데 굳이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자, 이렇게 지나가는 참수가 있고, y축과 만나는 q, 여기 q란다. 여기 p란다. 여기 a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 ap 마이너스 aq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럼 루트 2 ap를 끄어보겠지 뭐. aq 끄어보겠지, aq. 그러면 루트 2 ap는 뭐가 되지? 뭔지 모르지? 그냥 p가 t, t 플러스 2고 이 마이너스 2, 0이잖아? 그냥 식 세우자. ap라는 놈은 루트 t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2의 제곱. 그럼 루트 2의 t 플러스 2죠. 물론 절대값이겠지만. 근데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지? t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저 루트 2ap는 2의 t 더하기네. 이렇게 쓰이고. 자, 그러면 q는 좌표가 뭐야? 이걸 물어봤네. q는 좌표가 뭐지?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것 같아? 조금 눈썰미가 있다면, 나 그림 이렇게 똑같이 그렸지만, 지금 교육 1이지 저거. 그래서
fx가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빼기 t 더하기 뭐라 쓰면 돼? x 더하기 2. 이렇게 쓰는 거 알겠니? 그럼 나는 이 q 좌표는 x가 0인 거잖아? f0 마이너스 2t 더하기 2겠네. q의 좌표가 0, 마이너스 t 더하기 2죠. 되지? 그럼 aq가 나오죠. 루트 4 더하기 마이너스 2t 더하기 2의 제곱. 그러면 루트 4t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8인가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이로 묶어내면 t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얻어지겠네. 되죠?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돼. a t가 먼저 갈 때. 루트 2ap 2t 더하기 2 빼기 2에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 그러면 2는 나가고요. t가 먼저 갈 때. 자, 이건 어떻게 푼다고 알고 있니? 이 극한. 무한대 빼기 무한대요. t 플러스? 유리하죠. 정석도 유리야. 근데 다른 거 안 배웠니? 안 배웠구나. 그래? 자, 이 무한대로의 극한은 뭐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야? 무한대 극한은 최고차죠. 0으로의 극한은 최저차, 무한대로 극한은 최고차라고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최고차가 몇 차죠? 1차지. 근데 1차는 지금 어떻게 돼 보여? 없어지는 것 같지. 그래서 좀 부정형인 거잖아. 그럼 그 다음 차수가 몇 차니? 아니지. 이거잖아. 2분의 1차지. 즉, 뭐에 의해 결정나는 것 같아, 이거는? 이 2분의 1차에 결정나겠지. 그럼 2분의 1차에 결정나니까 상수는 쓸데없는 놈이죠. 여기 상수가 쓸데없는 놈이야. 그럼 난 루트 없애고 싶잖아. 유리한 게 루트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가 뭐면 없어져? 없어지지. 그럼 뭐라 쓸 수 있어? t 더하기 2에서 뭘 빼는 거다? 맞죠? 3이네. 2 곱하기 6 하고 나오겠죠. 학교 내신데 이렇게 하면 빨리 풀어. 유리 안 하고. 이런 수능에서 뭐 기본 극한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언급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 이상하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 지금 t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무한대로 늘리는 거야. 그럼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굳이 그걸 시중에서 할 수 있을까는 난 모르겠어. 그래서 예전에 알려줬는데 지금 안 알려줘. 나도 헷갈리고 굳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2번. 얘가 만난 두 점을 AB라 할 때 t제곱분의 AB.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하고
tx 더하기 t 더하기 오케이, 이 두 점이 A, B다. A, B, A, B다. 그때 뭘 구하셔라? 절 구하셔라. 리미트. T가 뭐 안 들어갈 때? T 제곱분의 AB다. 그럼 결국 A, B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A, B의 기준은 얘인데? 그럼 일단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먼저 구하는 게 목적인 것 같고,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TX 빼기 T 빼기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의 X좌표를 알파, 얘의 X좌표를 베타라 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T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T 이렇게 쓰겠네.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이 길인데,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다음 중에 이건 진짜 다 때려봐서 계산하면 돼. 왜냐면 요 알파 콤마 뭐라 쓰면 돼?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T 알파 더하기 T 더하기 1 쓰면 되고, 베타 콤마 마찬가지야. T 베타 더하기 T 더하기 1.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쓰면 되잖아? 너무 귀찮다 이거지. D가 T잖아. 이거 맞니?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이렇게 되지. 지금 나는 이 AB라는 놈은 루트 T제곱 더하기를 먼저 곱해주면 되고, 거기 뭘 곱한다? 그럼 일단 이쪽은 T에 대한 식을 알았잖아. 그럼 얘만 쓰면 되지. 이거는 구해줘야지 않니? 베타 빼기 알파는 제곱을 때리면 되고,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4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네. 즉 얘가 뭐가 된다? 루트 치면 되죠. 그럼 얘 분모 2차고 분자도 2차지. 개수는 1이고 2죠. 이렇게 구하시겠네. 되겠니? 그래서 이거 삼각비로 해석하는 거. 요거 이 문제는 교육청 문제인데 실제 평가에 나왔어. 비슷한 문제가. 기억하시면 된다. 자, 3번이 유명한 문제긴 한데, 그림을 일단 그릴게. 나 보통 그림을 안 쓰는데, 요런 문제 나오면, 기하 수업해도 그림 안 쓰거든? 동화 그리거든, 그냥? 근데 이거는 원이랑 뭐 섞이면, x제곱 빼기 4. 이를 지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P가 있는데, P가 있어. P. 어딘가에 P가 있는데, 접선할 거. 그래서 만나는 점이 BA다. 자, 그래서 OAB
OAB. 이게 ST. 그 다음에 PBT, PBT, PBA. 오늘 B가 TT. 그래서 뭔가 구하셔라. 그럼 어쨌든 ST랑 TT를 따로 구해서 계산해도 되고, 맞죠? 근데 어쨌든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이 자리 아니야? 아니, 낸 의도가 있는 문제고 이거 교육청 문제지만 잘 낸 문제야. 저 ST와 TT에 뭔가 비율 관계가 있다는 소리야. 자, 원에 대한 접선이 나오면 일단 뭐 해야 되지? 식? 접점 표시하잖아? 수직이라고 표시하는 거지. 항상 수직 표시다. 원만이 가는 성질이야. 그럼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은 자동으로 뭐가 돼?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초록이 삼각형은 ST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지. TT는 2분의 1 곱하기 PA 곱하기 PB인데 어차피 같지? 이게 같은 거고, 거의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지. 그럼 내가 보면 ST분의 TT잖아? 쫙 하면 뭐다? 4분의 결국 PA, PB라는 거지. PA의 길이만 나타내면 끝이야, 이 문제는. 자, 오케이. PA가 나타내러 가자. 그래? 이거 어떻게 나타내지? 자, 그 다음 하나의 보조선을 끄어야 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어. 100%는 아닌데 이런 도형에서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원박의 이 점에서 어디랑 연결하겠어? 중심. 되죠? 그럼 이 보라색 저기는 좀 구할 수 있는 느낌 아닐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잖아? 얘지.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되네. 피타고라스. 어차피 PA의 제곱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PA의 제곱은 두 개 같으니까 이거의 제곱 T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4의 제곱에서 뭘 뺀다? 4를 빼시면 되죠. 그럼 결론 나왔네. T 4제곱 그 다음에 빼기 8T제곱 빼기 7T제곱 그 다음에 16, 12죠. 됐지.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다. 자. 얘는 뭐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네요. fx가 일단 뭐로 시작한다? 그렇게 하나 생각할게요. 2x 제곱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1 넣으면은 그 뒤에 극한이 보이죠? 그럼 F1이 얼마란 소리야? 3이라는 소리지? 0분의 0꼴이니까. 그 다음에 극한 세타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생략할게. 1 넣으면 마이너스 1로 가지는 거죠.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거 말고 또라는 정보가 뭐 있지? 이런 정보죠. 당연히 수능은 전범이기 때문에 뒤에 것도 써야 돼. 극한에서는 중요한 게 극한식 계산하면 그 로피탈이 있잖아. 로피탈이 어떻게 나온 거야? 어떻게 나온 거야? 말 이상하네? 고등학교 과정에서 로피탈은 로피탈 나도 쓰라는데 그냥 미분계수의 정리야. 이미 고등학교에서 로피탈은. 그러니까 대학 가면은 대학교 수학과는 로피탈을 써야만이 풀리는 극한들이 있거든. 근데 그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그게 로피탈의 장점은 무한번 쓸 수 있다는 거야. 고등학교 분자 분모면 한 번 하면 답이 나와요 이런 거잖아. 대학교는 한 번 비교하면 답 안 나와. 미분하고 계속 해야 되거든. 짜증나도. 근데 한 번 하는 거는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랑 똑같다는 의미야. 미분계수의 정의가 단점이 한 번 하면 그거 끝이야. 또 미분 또 못하잖아 거기서. 근데 로피탈의 장점은 여러 번 할 수 있다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야. 미분계수 해석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나한테 이겼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지? 이렇게 쓰거든. 일 넣고 미분해서 1 넣고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하는 애들은 여기 뭐가 돼가지고 고민하는 거지. 그럼 여기 1을 미분하면은 1에 대한 미분이 없다는 거지. 그럼 2고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얼마 돼야 된다? 이 정도 하면 되나? 뭐 그렇게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 근데 제일 빨리 식 쓰는 게 뭘까? 이거야. x에 대해 정리 안 해도 되고 x 빼기에 대해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방법을 알아두시고. 5번에 운항 출처가 경찰대 4번이라 돼 있죠. 우리가 흔히 교사경이라 하는데 평가 기출이 있고 교사경 기출이 있죠. 수학책하고 국어나 영어는 교사경 기출을 도시원 일단 무시할게. 사관학교 경찰대를 보니 국어나 영어를 봐? 왜? 수능 대비만 할 때 내신 대비 나는 몰라. 내신 조만하니까. 수능 대비 때 잘 안 봐. 걔네 문제. 왜 안 보지? 성격이 많이 달라. 그 사관학교 경찰대 국어 영어 문제랑 특히 듣기가 일단 없지 영어는 걔들이. 그리고 난도도 다르고 완전 달라. 근데 수학은 보라 하거든. 교사경을 사관 경찰을. 왜? 성격이 같아서. 특히 사관. 아니, 교사경이라는데 나는 우선순위 뭐냐면 사관이 우선순위야. 수학 기준에서는 이거 우선순위야. 수학만큼 이게 뒤바뀌어. 왜냐면 수능 출제 하시는 교수님하고 사관학교 문제 출제하시는 교수님 겹쳐. 교육청은 교수님 출제 안 하거든. 그래서 최근 2020년대 들어서는 평가원 시험지보다 사관학교 수학 시험지가 훨씬 좋아. 문제 퀄리티상으로는. 왜냐면 수능은 우리가 수학 하는 사람들이 보기 잘냈다 하면 언론에서 뭐라 할까?
문제를 왜 그렇게 어렵게 내? 교육과정을 왜 그렇게 위반하니? 별의별 막 다 나오거든? 탐구는 아무 뉴스에 기사가 없어. 이번에 과탐생명 어려웠잖아. 뉴스 기사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수학이 어렵게 막 뭐라 하잖아. 기자들이 뭐 알아? 아니, 문과잖아, 걔네들. 문과라도 뭐 기억 안 나잖아, 나이 들면. 수능 시험 봐. 교육과정 위반 이러고 기사 쓸까? 그냥 일러주는 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근데 수학은 이제 정답지나 이런 게 2시에 나온단 말이야, 수능 기준에서. 탐구는 8시 넘어야 나와. 그 시각장애인 시험 마치는 시간 나오기 때문에 8시 넘으면 뉴스 기자들은 다 퇴근했어요. 의사가 안 나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진짜 그러기 때문이야. 퇴근했기 때문에 안 나와, 기사가. 근데 사과는 시험을 수학하는 사람 봤을 때 잘냈다. 교과정 위배야. 위배든 뭐 나발이든 위배는 아니지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아무런 언론에 대한 그게 없기, 언론이 뭘 안 하기 때문에 얘를 진짜 잘 내, 문제를. 근데 교육청은 당연히 뭐 선생님께서 내니까. 그렇고 경찰은 좀 그게 달라, 성격이. 경찰은 범위도 좀 다르지만 얘는 엘리트를 뽑고 싶은 거거든. 물론 요즘 엘리트들이 안 가지만. 그래서 25문제인데 그냥 1번부터 어렵게 돼. 그리고 예전에 만점 잘 안 나왔는데 요즘은 좀 나오더라고. 시간 내fun이 중요해. 25문제 80분인가 뭐 그렇거든. 그러니까 평가 30문제에서 1, 2, 3, 그 다음에 그 23 이런 거 없는 문제야. 그래서 80분에 풀기가 쉽지 않다. 좀 발상적이야. 1번 문제만 알면 되고. 요즘 근데 사관학교 경찰대 그건 안 가니까 애들이. 5번이도 쉽지 않아 보이죠? 문제 자체가. 근데 그대로 하면 돼. fx가 그냥 뭐 차수를 결정하면 되잖아, 가족분을 위해서. 그러면 분모가 2차니까 분자도 2차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a 더하기 1의 x제곱이네.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조건 보니까 0이야. 그럼 분모가 0이잖아. 그럼 분자도 0인수 하나 가져야 되지. 그럼 상수는 없죠? 상수는 없고. 그럼 x 개수. 뭐가 있어야 되는지 보니까 1에, 그럼 뭐가 돼야 돼? 빼기 2a 아닌가? 이렇게 작겠네. F2 구하래.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구해? 그냥 대입하면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A는 못 구해. 다음 문제고. 다음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아서 수능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금방 할 수 있는 문제고. 7번. 15번 문제네. 내가 지금 다음 주식 세팅할 때 뭐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안 쓰지. 그게 엄청 중요한 자세야. 쓰면 안 돼. 그 막 쌤 같은 데 보면 해설지에 3차 함수예요 하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뭐 쓰잖아. 도라이 같은 그게 뭔 풀이야. 응? 다음 함수는 조건을 다 해석하고 지금 마지막에 쓰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냥 AX 세제곱 BX 이렇게 잡잖아. 그럼 내가 다항 함수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다는 소리야. 다항 함수는 어떤 구조를 가지는 거냐면 식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좀 특징이야. 이런 거지. 다항 함수는 인수식으로 식을 쓸 수 있고 전개식으로 쓸 수 있어. 두 개 결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게 편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상황에서. 다 문제를 읽어봐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도 안 읽고 먼저 쫙 전개식으로 먼저 세팅한다? 다항식에 이해를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일단은 첫 번째 조건에서 이거 그냥 문제를 요걸 봤을 때 gx가 x는 3의 불연속이라는 뜻이지. 요 주장은 그러면 g가 어디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중점이 fx가 0 되는 점 아니야? 그거 아니면 불연속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f3이 0이라는 소리죠. 첫 번째 사실을 알았죠. 자, f3이 0이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3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3번째는 0이 아니니까. 이거 그게 g3 빼기 1이래. g3은 당연히 얼마겠어? 이겠죠? 이겠지 뭐. 이렇게 얻어지겠죠. 그러면 f3 0인 거 알잖아? 그럼 0이지. 그럼 얘가 0이구나. 0이 안 된다. 그래? 어차피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일단 f3 0이 당연히 1이죠. 수렴하는 거 빨리 보내면 돼. 이거 어차피 1이야. 되지? 1이니까 날라가도 되고. 그러면 f6이 0이네. 그럼 fx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았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빼기 a로 쓰든 플러스 a로 쓰든. 그러시면 이거 다시 집어넣어 보자. d x 빼기 3 x 빼기 6 x 더하기 3은 x 빼기 3 x 더하기 a 더하기 3.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f 상관없는 거잖아. 이 값은 1이니까 무조건 무시하고 여기다 쓰겠지. 그럼 이제 약분 다 하면 얘 3이고 얘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이거 없애면서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3 넣으면 6 더하기 a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여기 3 넣으면 3 더하기 a죠. 그게 얼마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가 6 더하기 2a. 넘어가면 3a 넘어가면 빼기 12. a는 빼기 4네요. 그래서 fx가 완성이 되죠. 되겠니? 그래서 D5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뭐나 문제집에 다 있어서 이거 이 문제가 고생이도 있고 뭐 센애도 있고 5만 문제 다 있거든. 본 적 없나? 뭐 있지? 한번 간략하게 하면 n이 1, 2, 3 이상 이거 나누면 되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문제고 8번 생략할게요. 워낙 유명해서 이거 9번을 봅시다. 자, 어쨌든 최고차, 최저차에 대해 정보인 것 같고
얘가 최고차에 대한 정보죠. 이렇게 썼으니까 fx의 제곱은 어떻게 시작하지? 자, 얘를 제곱되는 거니까 p의 제곱에 x의 2n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야? 그냥 최고차만 쓰면 돼. 그 다음 f의 이렇게 제곱은 그냥 px의 2n이죠. 이 두 개를 빼니까 빼면은 p제곱 마이너스 p의 x의 2n으로 시작한다는 거지. p가 1이 아니라는 이유는 왜 줬는지 알겠지? p는 무조건 0은 아니니까. p제곱 빼기 p가 0이 나올 거고, 얘는 그냥 x의 n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p의 x의 이렇게 들어오겠죠. 즉 이것분에 px의 n 더하기 3으로 시작하는 놈이 있다. 얘가 지금 4다. 그럼 일단 최고차가 맞춰줘야 되죠? 이게 같아야 되지. 그래서 n은 3이고요. 요것분의 요가 p 빼기 1인가요? 그게 4니까 p는 5죠. 그래서 fx가 대략 모양이 갖춰지네. 자, 이거다. 거기서 두 번째 정보. f'의 최저차가 4x라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요까지지? 그럼 fx의 입장에서는 뭐야? 얘 적분시키면 되니까. 요 상황이었던 거 아니야? 그렇네. 그렇게 해도 내가 근데 궁금한 건 뭐야? 물론 이게 여기 상수는 볼 수 있어. 궁금한 미분계수잖아? 그럼 f'x 입장에서는 이게 미분하면 15x 제곱이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래서 f'1을 구할 수 있다. 자, 마지막 10번. 맞겠네. f가 3차 함수인데. 그런 문제네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죠. 정보적 사전 지식. 어떻게 되지 이거? 일이야? 존재 안 하는 거지. 왜 존재 안 하지?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뭐야? 좌우 극한이 일치할 때지. 그러니까 좌극한으로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잖아? 우극한은 플러스로 나오잖아.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는 바뀌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고난도로 내는 거는 정의를 건드는 거야. 그래서 정의는 정확하게 외워야 돼. 항상. 그러니까 암기인데 정의를 이해 못해? 외워야 돼. 정의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 근데 수학에서는 진짜 정확하게 외워야 돼. 수학은 90% 이상 암기야.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현우진 쌤도 암기를 하거든. 수학 전공을 하면 할수록 더 가슴이 와닿거든. 외운다. 나는 대학교 수학하면서 고등학교 수학보다 대학교 수학이 재밌는 건 맞아. 뭐 이상한데 뭐 재미는 있어.
하나도 이해 못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뭔 말이지? 밖에 없었어. 그냥 외우는데, 근데 외우는데 그냥 풀리는 게 재밌어. 왜냐면 전공 수학은 뭐 참고서가 있겠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외우는 거야 진짜. 달달하게 외워서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살짝 바꿔내거든 교수님들이. 그럼 그걸 적용하면서 막 푸는 건데 이해는 하나도 못해. 그냥 외우는 거야 열심히. 외우는데 살짝 조건 바뀌면 어떻게 해석하지 이런 거고. 애초에 이해가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난 재밌지. 왜냐면 막 고등학교 수능 수학은 막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 공부하는 것도 막 뭐나 여러 참고서를 봐야 되고 누구 강의를 봐야 되고 누구 문제를 풀어야 되고 자꾸 없어. 그럼 나한테 전공서 책 하나야. 좀 궁금하면 도서관 가서 찾아보고 딱 그 정도.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그럼 얘는 존재하려면 좌우극한을 따지라는 거지. 난 지금 fx 입장에서 보면 다음 함수니까 y는 1이 있어. f0이 1인 건 알겠어, 맞지? 0분의 0 꼴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0이 있는데 f 이렇게 지나가.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좌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뀐다는 거지, 부호가.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지. 즉, 짝수 조합을 해야 돼. 즉, fx는 x제곱 이런 형식이가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데 우리 이런 식은 무슨 식이라 하지? 절대부등식이라 하지. 자, 항등식과 절대부등식은 무슨 차이가 있니? 비슷한 건데. 방정식과 항등식 차이 나니? 고대 이렇게 배우거든. 중학교 1학년 들어오지? 미지수의 어떤 값을 넣으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실수 되기도 하는 식. 모든 미지수의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중학교 문제 그거 풀리지. 수능 문제 그거 풀리냐고. 안 풀리잖아 어차피. 수능에는 방정식이 많이 나오니 항등식이 많이 나오니. 응? 항등식이 많이 나와 기본적으로. 항등식의 뜻은 모든 미지수의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정의지. 거기서 나오는 게 수치 대입이야. 대입할 수 있다. 대입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지. 그 다음 또 무슨 성질이 있어? 근데 방정식으로 대입하잖아. 적당히 찍었잖아. 또 다른 무슨 성질이 있을까? 항등식은. 그러니까 고1 때 좀 이상하게 배우거든.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수치 대입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배우지? 계수비교법이 있다 배우지. 계수비교법은 함부로 쓰면 안 돼. 고1 때는 내가 배우는 게 뭐냐면 다항식인 항등식이라서 계수비교법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항등식입니다. 맞니? 이게? 4도도 되고 6도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다항식이 아닌 항등식 3으로 쓰면 큰일 난다고 이거. 근데 계수비교법을 쓰는 이유가 뭐야? 이걸 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좌변과 우변이 있으면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같다는 의미지. 다항식에서 형태가 같다는 의미는 두 좌변과 우변의 성질이 같다는 의미야. 즉 예를 들어 좌변이 미분 가능한데 우변은 미분 불가능해.
되겠어? 항등식인데? 안 될 거 아니야. 좌변이 적분 연속인데 우변이 연속이 아니야. 안 되겠지. 성격이 갖다 주고 좌변 우변의 성질이 같다. 실제로 이 성질 갖다 문제를 낸 적이 있어. 좌변의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를 주고 우변의 어떤 식을 줘.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는 조금 미분 가능하거든. 비적분 함수가 연속 함수면 그럼 우변에 뭐 이상한 함수를 줘. 그럼 우변도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쓴다. 라고 푸는 문제들이 나왔어. 성질이 같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좌변, 우변 둘 다 미분 가능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변을 같은 연산을 할 수 있다. 미분, 적분, 부정적분, 정적분 다 가능해 이건. 가능하다. 방정식과의 차이야 이거야. 방정식 미분하면 안 돼. 적분해도 안 돼. 부정적분이 돼요? 평가하는 입장은 된다는 입장이야. 교과서적으로는 된다는 입장이 아니거든. 그냥 좀 이상한 말이거든 이게. 이게 항등식이라 하자. 양변 부정적분을 취해. 그럼 갔다 배웠니? 얘가 x고 얘도 x야. 항등식이니까. 이거 부정적분하면 뭐야? c지. 얘도 2분의 1x 제곱도 d일 거 아니야. 적분상수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다르잖아요. 근데 같다고 알아야 돼. 이거는 원래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미분에서 fx 되는 역도함수의 모임이잖아. 집합이야. 두 집합이 같다는 의미여야 돼. 그래서 같다고 봐야 돼. 평가원 입장에서는. 방정식 이게 세 개가 다 안 돼. 절대 부등식은 대입의 의미가 있니? 아무 값이나 대입하면 안 돼. 뭐만 대입해야 되지? 의미를 가지려면 원래 조건 부등식 경계값에 대입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면 경계값이 없잖아. 대입은 의미가 없어 여기서. 성질이 같나? 안 같아 이건. 뭐가 크다잖아. 성질 같을 수 없지. 두 개 다른 거니까. 그럼 이 세 개 중에 성립하는 게 뭘까? 양변에 대해서. 응? 얘도 세 개 다 안 될까? 그럼 내가 안 물어봤겠지? 정적분이 가능해. 물론 양의 방향의 정적분.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제대로 나왔으니까. 계속 설명할 거야. 똑같은 말. 자, 일단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너희?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넘기는 게 무난하지 않니? x. 그럼 x로 묶이잖아. 그럼 fx가 뭔지 알고 있잖아? 이거 집어넣겠죠? x. 그 다음에 x제곱 x 빼기 a 더하기 4x 없어지지? 요렇게 되시고 x 하나 또 묶이지? 그럼 x 빼기 a 더하기 4 얘 모든 실수에 대해서 0 이상 맞지?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되거나 해야죠. 그럼 요건 이제 2차식이잖아. x제곱 빼기 ax 더하기 4가 항상 뭐다? 0 이상이죠. 그래서 a제곱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a의 범위가 얻어졌고 나는 계산할 수 있다.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숙제는 가서 이제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은 9시에 오셔야 돼요. 10시 수업이니까 되겠죠?